자, 시장을 기선제압할 이슈들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십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FC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래 쉬고 어제 오늘 열심히 일하면 또 휴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을 저희 오늘 기선 제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LNF입니다. 테슬라에 5조 원 규모의 수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주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증권사에서도 엄청난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호재로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LNF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하세요? 참 어렵죠. 이런 종목들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네. 분명히 가긴 갈 것 같고 예. 더 갈 것 같은데 목표가의 설정이라든가 그러면 다 좋으면 지금 따라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 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의 대체제 효과를 LNF도 충분히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못 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기회가 나오겠지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갭상승을 강하게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놓쳤구나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죠. 네,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가 우리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네. 근데 이 사실 5조 수주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에코프로비엠 때는 10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10조. 5조?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지. 이렇게 학습효과가 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상대적으로 예.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싸다란 느낌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예, 네. 다들 저랑 똑같군요. 네, 마음이. 예. 지금 이제 내년도 아니고 2023년 기준입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수주가 반영이 아직 안 된 숫자 같긴 한데 네. PER 기준으로 43배입니다. 그 포스코 케미칼이 50배가 조금 넘고요. 네. 근데 지금 LNF가 30배다. 예. 그러면 셋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느냐? 당연히 제일 싼 종목을 골라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의 5조 가까이 뭐 NCM 예, 계열 예. 이쪽으로 양극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추정입니다. 예. 뭐 공시가 났나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공시가 난 거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는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공시가 나지 않았다는 관점들이 팩트의 두 번째고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더 대기하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 향 이번에 아이오닉 7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 쪽으로. 예. 그러면 여기서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꽉 찼기 때문에 LNF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라는 쪽의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는 지금 일단 다 상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아직 공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개연성이 높다는 쪽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예.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공시가 나오게 된다. 뭐 예. 5조 수주 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 제일 주시장에서 무서운 얘기가 선반영됐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모르는 상황 쪽에서 새롭게 5조 공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그때는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갈 텐데 먼저 올라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공시가 나오게 되면 약간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에서 저는 중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네. 여기서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놓치지 않겠습니까? 놓치면 다른 걸 봐야죠. 네. 갖고 있는 걸 잘 봐야죠, 그러면. 저희가 또 LNF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혹은 기대감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올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무려 26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현재가 대비 48%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이 18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러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만 원짜리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
뭐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은 뭐 그리 놀라운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뭐 LNF, 에코프로비엠 다 모두 좋습니다.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제 이 양극재 쪽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LNF 항상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네. 따라가기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멈칫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전체에 대한 조금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우량 섹터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2차, 3차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LNF의 지금 시총이 약 6.6조 5천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 10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을 비교하면 일단 그에 비해서 좀 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추정 매출액을 보게 되면 LNF가 약 1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약 1조 3천억 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2023년 이후에 앞으로의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 매출액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격차를 벌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먼저 공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LNF 5조 수주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조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여러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굳이 따라가기보다는요. 이제 2차 전지 다른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서 조금 지금 눌린 종목을 좀 사시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그야말로 지켜보는 관망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고 싶은 올라가면 관망.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죠. 네. 이럴 비싸서 때 못 사는 그 거죠. 용기를 내는 분들이 또 나중에 그럼요. 승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민수 대표님, 네. 왜 임원들은 LNF의 주식을 팔까요? 최근에 임원들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도 임원들이 자사주를 잇따라 매도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아니 임원은 파는데 우리는 사면 약간 이게 웃음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죠. 내부가자가 팔면은 주식의 고점이다.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부자가 사면 주식이 저점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습니까? 이번에 네. 삼성전자도 계속 8만 원대에서 사신 임원분들 수두룩하신데 주가는 아직 8만 원이 안 왔습니다. 우리랑 같은 처지군요. 그렇죠. 예, 빨랫줄에 매달려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예. 또 이제 뭐 퇴사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신상의 변화 때문에 뭐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고 그럼 팔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현상들도 있다 보니까 뭐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좀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 지금. 필요하니까 보셨겠죠. 네, 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임원이라고 해서 돈 많으신 분들은 많으실 수는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주가의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양극재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이제 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을 기준으로 갈 게 PER 30배가 싸다라고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전기차 움직일 때 전혀 손을 못 대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가격 주고 사야 돼? 라고 예. 고민을 하는 현상 쪽에서 예.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쫓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 기준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또 중요한 어떤 시장 흐름들의 어떤 네. 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의 큰 트리거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세금 인상엔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죠. 자, 주식을 팔 수 있을 종목인지 아닌지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테슬라 이슈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 시장을 기선제압할 수 있을 종목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인 얘기 좋아하니까요. 자, 호재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제 텔레칩스뿐 아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인가라는 질문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시장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질문인지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이견이 나뉠 수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요. 뭐 사실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이제 장기적 추세에서는 물론 우상향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강하게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싹 가라앉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텔레칩스 관련해서 이제 삼성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고 이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이제 칩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뭐 네.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라닉스 등 자율주행 종목들이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또 며칠 내로 또 다시 또 꺼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도 좋고요. 자율주행에서는 또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 부품 쪽에 대한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을 좀 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섹터 자체가 움직일 때 이제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오를 때는 굳이 사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짧게 치고 넘어가야 할 소위 재료 매매 차원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를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실 시장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에서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칩을 생산한다는 것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이고 회사 측에서 아직 확정 공시를 내거나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예. 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텔레칩스를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오늘 주가도 보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 탄력이 좀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보신 이유는 뭡니까, 대표님? 네, 그냥 이슈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팔아야죠. 근데 지금 연관성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텔레칩스가 하는 쪽이 약간 인포테인먼트 쪽인데 그쪽 이제 파운드리 이용해서 간다고 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나 아니면 또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는데 회사 내용이 적합하게 이쪽과 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의 변화가 이런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겠는데 이쪽의 시장의 어떤 물음에 답을 못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게 되면 저는 이런 기회 그냥 정리하고 다시 또 한참 뒤에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계열사 칩스앤미디어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 모두 다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이슈 나올 때는 그냥 팔고 팔짱 끼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을 볼 때 눈길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세코닉스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기사회생했죠. 그런데 회사 내용들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그래도 카메라 쪽에 강자로 알려졌다가 네. 이쪽에 기세회생한 이후에 이 변화를 앞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를 일단 눈여겨 보시되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며칠 오르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되지만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과 어떤 수주 공시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컴 MD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시장 트렌드에 맞게 이런 IoT 쪽이나 그리고 또 인베디드 관련된 쪽에 자율주행을 계속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성과는 아직 안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현대 오토에버를 쳐주는 현상과 함께 비교해 보게 되면 이쪽도 눈길을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2차 전지 부품 관련된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인데 주가가 자리가 딱 괜찮은 쪽 이쪽을 보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쪽 한때 많이 부각받았다가 지금 눌림목 마무리가 되지 않나. 네. 안쪽에서 한 세 가지 종목 정도는 그냥 제 맘대로 아, 그래요? 얘기 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그 대안주를 소개를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시키지도 않은 짓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네. 좋아합니다. 아, 예, 예. 자, 한컴 MDS, 세코닉스, 칩셋 미디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는 칩셋 미디어는 아니고요. 칩셋 미디어는 신성 아니고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네. 신성 델타테크, 한컴 MDS 그리고 세코닉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율주행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재료가 나올 때 이렇게 오를 때 짧게 치고 소위 빠지는 그런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사실상 일치한 이슈였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드디어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닥 찍은 걸까요? 두 분의 의견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네. 야, 바닥입니까? 대표님.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까요? 네,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질문. 아니, 뭐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바닥을 논하고 주식을 사면서 딱 여기가 바닥이니까 내가 왕창 실어야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점이다, 슬슬 담아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는 예. 그런 느낌은 들어도 예. 정황적으로는 이제 10월 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정감사 시작되면은 타겟이 어딜까요? 그렇죠. 네, 일단 네, 거의 브라이언 킴 대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분들 라이언이시네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 죄인처럼 앉아 있을 텐데 네, 그럼 그렇습니다. 주가가 제대로 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 들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이슈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싸졌습니다. 그럼 그를 이용해서 평소에 카카오를 한번 사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를 이용하는 게 맞겠다는데 그렇다고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100주 사겠다라고 하면 100주를 왕창 사는 게 아니라 한 10주, 20주씩 꾸준히 또 하락했을 때마다 모아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10월 달 끝나고 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이제 내수 쪽이 아니라 해외 네. 쪽으로 뚫기 위한 컨텐츠 쪽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시 적어도 한 14만 원대, 15만 원대는 들어가리라고 보면서 네. 지금은 한번 기회 될 때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요? 네. 오. 10주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20주 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네. 됩니까? 제 10주? 전략이니까요. 예. 카카오. 네. 자, 이 국정감사 이슈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이슈도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모아갈 때라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세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뱅크도 오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어서 더욱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카카오 그룹주 외에도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이라기보다요. 아까 저 말씀하셨던 부분 거의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 오를 드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오 지금까지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올해 안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를 지금 산 가격이 맞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연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연내로 상장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카카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재인데요. 금융 서비스에서 사실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 금융 서비스를 가장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이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부분이 연기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지금까지 좀 구상했던 부분에서 좀 큰 틀에서 지금 좀 흔들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 관련된 기업,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재라든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카카오는 이제 일단 내년까지 나는 볼 거다, 좀 장기적으로 볼 거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이 가격이면은 뭐 조금씩 모아두시는 전략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래일 연속으로 어제부터 좀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은 일단 안정세는 좀 잡았다, 좀 바닥은 좀 잡고 다시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반등이 우리가
고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 반등 정도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또 시간이 다 갔네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기선제압할 수 있을 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